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린이 생생경제 청취자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3,000선을 겨우 유지하면서 마감했어요. 그러네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좀 파란색이었는데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잠깐 눈물을 멈춰도 됩니까? 네. 오늘은 거의 장 막판에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가 뭐 제가 봤을 땐 3% 이상 빠졌었는데 그게 좀 주요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6,500억 정도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2,600억 매도, 기관 3,600억 매도. 그래서 여전히 며칠째 비슷한 흐름이고 최근에 또 이슈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장 이주열 총재께서 약간 과열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3월달에 공매도 문제도 아직 이슈 중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핑계가 돼서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런 조정이면 뭐 괜찮은 조정이네요. 너무 큰 조정폭은 아니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 과열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상 조정폭이 크진 않으니 아직 울 때는 아니다. 네. 눈물을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오늘은요. 주식 시작한 우리 주린이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로또하는 것처럼 주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생생경제가 이 상생경제를 꿈꾸는 경제방송으로서 그렇게 주린이들을 둘 순 없다 해서 공부하면서 주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기업 분석을 잘하는 법을 좀 알고 싶은데 일단 기업 분석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일 맞죠? 그렇죠. 당연히 재무제표니 뭐 이런 것도 엄청 생소하고 숫자 얘기들인데 간단치가 않죠. 그러면 기업 분석 잘하는 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지로 그 방법이 이제 양면으로 그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는 스스로 그 재무제표 같은 걸 파악해서 분석해서 목표가를 정하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보고 목표가를 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는 이미 제시된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목표가 정하지 말고 이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일단 증권사에서 낸 그 방법, 그러니까 목표가를 보고 공부를 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뭐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가 적혀져 있는 리포트를 보셔도 사실 첫 번째는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 기업의 독특한 그런 산업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목표가 발표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일단은 가늠을 하는 거죠. 좀 기다려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 왜 목표가는 높은데 나는 이렇게 계속 안 오르지? 뭐 이런 것들은 해 가시면서 한쪽에서는 그들의 리포트를 차근차근 읽을 수 있는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 제한은 있지만 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증권사 리포터를 따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증권 어플 깔면 구매 의견이라는 란에 나오는 그 목표가 그거를 봐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요즘에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목표가를 보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사실은 각 증권사의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HTS에 가면은 다 나와 있지만은 이거를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게 좀 더 공신력 있는 쪽인데 세이브로라 그래서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세이브로
네. 영어로는 SEIBRO라는 건데 네. 이거 예탁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 목차 그 메뉴 중에서 기업란이 있어요. 네. 이제 기업에 가시면 거기에 분석 리포트 요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그 항목 안에서 종목을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을 검색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쭉 나옵니다. 아, 제가 지금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세이브로 치면은 이게 치시고. 예탁원에서 하는 홈페이지여서 가셔서 기업 누르시면 메뉴에 기업 메뉴를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쭉 메뉴들 중에 분석 리포트 그러면 이렇게 제일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니까 제가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쳐봤거든요. 삼성전자를 치시고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는 돋보기. 네네. 그걸 누르시면 삼성전자가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기업 개요, 기업 일정, 뭐 기업 잠재 주식 현황, 증권 발행 현황들이 나오네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분석 리포트라는 메뉴에 가시면 거기에서는 있어요. 그 회사별로 기업력 그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들이 쭉 밑에 나옵니다. 요약본들이에요. 그렇네요. 예, 증권별로 목표가는 얼마고 왜 그렇게 했고 매수고 매도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메르츠 화재 해상, 네이버, 뭐 SKC, 코웨이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명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군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이브로 말고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네네. 그쪽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조회한 건 롯데케미칼이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한 12개 정도 회사별로 리포트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 세이브로 안에서도 그 분석 리포트 요약을 보시고요.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한글로도 되고 영어로도 되는데 쉽습니다. 네. Why not sell report? Why not sell report? 예, 맞습니다. 영어로도 WHINOTSELLREPORT. Why not sell report? 네. 한글로도 Why not sell report? 네, 이렇게 치시면 조회 사이트가 하나 떠요. 그렇네요. 뜨네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종목 같은 데 가셔서 종목을 치시면 그 종목 리포트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들이 딱 올라와요. 그럼 회사마다 의견이 보통 다 각기 다릅니까? 아니면 대세 그래도 흐름이 좀 있습니까? 다르죠. 근데 물론 흐름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사냐 파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어떤 면을 좋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갑자기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요즘은 전기차 회사로 막 돋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의견을 보면 어떤 데는 전체 테슬라를 대응할 만한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다. 막 이런 뜻으로 해서 목표가를 높여놓은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사실 아직은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낮은 데가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조금 다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 종목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좀 그 종목 리포트로 바로 접근하시기 전에 사실 조금 사전 의견을 갖고 싶으시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네이버 증권이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증권 사이트가 있는데 각 증권 사이트. 네이버 증권 가셔가지고 삼성전자 내지는 저는 롯데케미칼 이렇게 치시면 그 종목에 대한 그 증권사 모아놓은 뉴스들이 쭉 나와요. 그걸 보시고 좀 몇 개 기사를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어떤 쪽이구나. 네. 이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신 상태에서 그 기업 보고서나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익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읽기 쉽게끔 그렇게 분석해놓고 써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좋죠. 재무제표는 그냥 레어한 진짜 재료니까 그렇죠. 훨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군요. 0121님이 그런데 증권사 리포터 신뢰할 만한가요? 이렇게 사라고 해놓고 지들은 판다던데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네네.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와이나 셀 리포트라는 걸 만든 사람이요. 네. 취지가 그거래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가 낸 의견이 다 카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낸 어떤 애널리스트의 점수가 다 뜨거든요. 아, 그렇겠죠. 이 사람이 얼마를 말했는데 틀렸다 맞았다가. 근데 한국은 불행히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와이나셀 리포트를 내놓은 쪽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리포트를 올리면 6개월 뒤에 진짜 올랐는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김혜민이라는 사람이 다음 달에 뭐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오를 겁니다 했으면 6개월 후에 그걸 진짜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이 제가 아쉬운 것도 그런 걸 확인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나오지만 맞아요. 사실 이 사람이 맨날 틀렸던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보는 건 필요하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게만 보기에는 더 많은 부분들은 그냥 솔직한 의견을 올려놓는 거니까요. 조금 더 이제 그거는 덜 부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지금은 이제 아직 공매도 제도가 실행되기 전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공매도 제도의 어떤 아주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아주 낱낱이 그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밝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비교가 된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있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사들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기업의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냅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국에는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거를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에다 투자하려니까 기업의 좋고 나쁜 거 가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내 주나라고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산. 그게 뭐냐면은 이익이 요즘 막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송도에 땅을 엄청 갖고 있는데 요즘 본업은 좀 엄청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송도에 갖고 있는 땅이 아직 장부가로 돼 있어서 그렇지 평가하면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엄청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주식 가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나타내는 지표는 PBR이라고 해서 가운데 B이 북밸류, 장부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자산을 갖고도 따진다. 두 번째는 수입,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해서 이익이죠. 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이나 이런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는 마켓이라 그래서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도 요즘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무형자산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갖고 기업을 볼 때 이제 한 3가지, 한 4가지 정도 볼 텐데 하나는 안정성을 봐야겠고 안정성을 보려면 당연히 부채 비율 같은 거를 봐야죠. 네네. 두 번째는 수익성을 봐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겠고 세 번째 성장성, 이거는 증가하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요즘 그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들은 또 다르게 보는 측면이 뭐냐면 현금을 많이 봐요. 현금 흐름이 좋은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만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금 보유에. 들고 있는 거. 네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이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현금을 많이 들고 어떤 분야의 기업을 확 M&A 해야지 이제부터 따라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또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의 기술 기업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걸 저희가 또 열심히 보고요.
이제 이런 지표들과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비해서 주가가 얼만큼 올랐느냐. 빨리 올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사실 며칠 전에 10만 원 얘기하더니 지금 오늘 8만 몇천 원에 끝났으니까 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이부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업의 목표가에서 지금은 얼만큼이나 올라와 있는지를 따지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익의 배수로 보는 게 PER, 아까 말씀드린 자산의 배수로 보는 게 PBR, 그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매출 같은 걸로 보는 게 PS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만큼 값이 목표가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비율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의 주식을 판단할 때 안전성, 그다음 수익성, 성장성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자산, 뭐 이익,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마켓, 잉여 현금 흐름, 또 주식이 얼마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리포트들을 보면서 참조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개인이 재무제표 보는 이런 고생을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재무제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재무제표를 통해서 종목을 고르는 법이라는 거 얘기를 전혀 안 꺼내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종목을 택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 한 종목을 택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묶음 투자를 먼저 해서 경험과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종목을 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묶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펀드도 있고 또 제가 몇 번 뵐 때마다 ETF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시총 10개 기업이 시총 1위부터 10위 기업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ETF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반도체 업종 관련 ETF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시총 10대 기업 ETF를 추천해 주시네요. 네,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그렇네요. 너무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말씀부터 드렸는데 이제 타이거라 그래서 이거 ETF를 하실 때는 앞에 이제 영어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코덱스 그러면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거고요. 타이거 그러면 미래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탑10 투자하는 ETF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타이거라 그래서 미래셋 자산운용이 운용하고요. 제목이 쉽습니다. 그냥 타이거 탑10. 타이거 탑10 이거 미래에셋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개별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국 이걸 하는 데가 한국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 묶어놓은 데가 지금 미래에셋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어서요. 타이거 30위까지는 있는데 10위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총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을 묶은 거면 좋기만 합니까? 모든 상품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막 쑥쑥 올라가는 느낌은 좀 작죠. 수익률이. 안전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랑거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나는 카카오 얼마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야? 뭐 이런 신나게 자랑하는 건 좀 덜하죠. 하지만 이 안에 100만 원 받던 LG화학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이런데도 ETF 값은 14,925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장점이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1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네요. 10만 원 갖고도 한국의 가장 최고의 기업 10개에다 투자하는 거 전 이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10만 원 가지고 10개 기업 개별 투자하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사는 거죠. 못 사죠. 그래서 싼 걸 찾게 되는데
주식시장에 싼 걸 찾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싼 거 사면 많이 못 받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네, 손해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그렇군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내놓은 기업 분석 리포트 보는 법 그리고 네. 지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시총기업 10개를 묶어놓은 ETF 소개까지 해주셨어요. 네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팁 몇 개 좀 더 주신다면요. 한두 개. 일단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네. 만약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든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든 어떤 종목에 접근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목을 사고 싶거나 샀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자세히 보고 싶다. 네. 그 기업을 아주 자세히 보고 내가 싶다고 이미 하면 산 쓸 수 기업을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중까지도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건데요. 네. 공식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인터넷이 되시면 어디서든지 접근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다트, 한글로 다트 치셔도 되고 영어로 DART 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맞히는 게임 같은 다트인데 그게 감독원에서 올려놓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거기 첫 화면에 회사명을 쓰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회사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전기공시라 그래서 공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 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가 포함된 보고서들이 쭉 다 조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했을 경우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자세히 아는 것도 어떤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할지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이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이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트에서 볼 수 있는 사업 보고서는 뭐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 의견,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투자하셨으면 꼭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기업의 종목의 기업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주치원 거의 뭐 주요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다음번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 시간이 좀 갔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재찬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